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먼 걸음 하셔서 저희 정명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기획부장 정현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 원래는 저희 100명 예정이었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으신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조금 더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2022학년도 입학 안내에 대한 정명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교장선생님 신창화 선생님으로부터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현재 우리 모두에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감염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좀 더 조심조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교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도로 위에 차들이 많은데요. 저 차들은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주행하지는 않겠죠? 차량마다 다 목적지를 정해두고 이 길 저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학창시절 진로와 진학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탐색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모든 열정을 쏟아붓죠. 바로 그 목표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정명고등학교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 짧은 배움의 시간에 정명고 구성원 모두는 학생들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입시 전문가로부터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변화되어진 트렌드에 맞춰서 정명고등학교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명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노력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정명고등학교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명고등학교에서 더 있어 주십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류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쩔 수 없이 스케줄 어떻게 하든 조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민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녹화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서 속 시원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 대입 소식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학했다가 적응 못하면 대입까지 위험하다. 나와 맞는 고등학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해법은 안 알려줘요. 문제만 제기하시죠. 그리고 대입 정책 변화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강남 8학군 초중학교 순유입 대폭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입까지 내다보는 고교 선택, 학생 수까지 좀 확인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미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특목 자사고와 부천 일반고하고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서 제가 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또 어떤 고등학교가 더 우리 학생한테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교별로 입학 인원수를 통계 자료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통계 자료 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일반고가 등록 인원이 약 1696명이 되고요. 전체 학생 수는 약 35만 8,722명 정도가 되는데, 이 복잡한 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학생 수의 약 85.4%가 됩니다.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가 약 14.6%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중학교에서 1, 2등 한 학생들이 일반고를 갈 비율하고 특목 자사고를 갈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1, 2등 학생들이 과연 일반고를 선택할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특목 자사고 쪽으로 간 애들의 당장 여기 부천에서 중학교에서 1, 2등 한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를 갈 확률하고, 갈 비율하고, 일반고를 갈 비율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몇 명 정도가 빠져나갈까요? 그죠? 거의 80%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보여집니다. 1, 2등 하는 학생들은. 그죠? 그러면 그 1, 2등 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인원들이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합격 비율을 보면 나머지 일반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57.1%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전문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80% 이상이 특목 자사고에서 서울대를 다 붙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가장 우수한 애들이 간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목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특목 자사고에 가서도 저기 정도의 퍼센트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특목 자사고를 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준비된 학생들이 가야 해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되는 학생들,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은 가서 충분히 잘 적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계로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한번 생각해봐라. 들어갈 때 성적이 그 정도였으면 실제로 대학 결과도 그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좀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일반고를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시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를 안 가면 일반고를 가면 당연히 우리 애가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입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고제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중3 학생들 때 나오는 게 바로 입시에 대해서 중3 11월 말에 대입 기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오냐면 대입 전형 기본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이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3 11월 말에 발표하는 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로이 예비 고1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것을 가지고 2025학년도 입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맞는 입시의 횟수는 2025학년도 계획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녀석이 금년 11월 말에 기본 정책이 나옵니다. 입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일정이 나옵니다. 대입 일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내년 8월이 돼야 일정이 나옵니다. 수능을 언제 보고 원서 접수는 언제 하고 그게 이제 내년 8월이 돼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입 인원 몇 명 뽑는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몰라요. 몇 명 뽑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때 나옵니다. 23년 4월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야 될 부분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측하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최근에 발표된 8월 18일에 발표된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면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죠. 그죠? 2학년 학생들의 입시 시행 주요 사항이 8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인원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지금 2021학년도가 지금 보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2021학년도가 요게 금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죠. 그리고 2022학년도가 지금 고3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가 지금 고2 학생들입니다. 수시하고 정시 모집의 인원수를 보면 거기 프린트에도 있는데요. 34만 7천 명을 뽑다가 34만 6천 명으로 좀 떨어졌다가 지금 2학년들은 대박입니다. 34만 9천 명으로 정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전해에 못 뽑았던 인원들을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모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이동하는 애들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채우겠어 하는 학교들은 학교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국민대학교 이하 학교는 추가 모집을 또 합니다. 2월 말에 2월 20일경에. 근데 그 위에 학교들은 안 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그래서 그 못 뽑았던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 못 뽑았던 인원을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집인은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데이터를 좀 보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된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과 전형은 몇 명,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몇 명, 이런 쪽으로 되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애가 내신 관리를 잘할 학생이냐, 그죠? 학교 활동을 잘하면서 전공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한 학생이냐? 아니야, 우리 애는 실력은 좋은데 내신 관리는 좀 못하지만 실력은 괜찮아. 이러면 이제 정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대학에서 뽑는 전형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잘 대비하는 학교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목, 자사,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학생한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학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게 금년에 대학을 간 21학년도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고3 학생들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게 되었고요. 대신 정시 모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수도권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요약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간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이 약 여기 지금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얼마가 늘어났냐 하면 약 4,562명이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 2,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격을 입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4,8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자, 지금 선배들이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했어요. 이렇게 됐다면 금년은 지금 2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지금 고3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지겠죠. 왜 인원수가 확 줄었으니까요. 그죠? 대신 뭐는요. 교과 전형은 작년에 이 정도면 너 어림없었어. 이랬는데도 금년에는 붙을 수 있겠죠. 왜? 교과 전형이 확 늘었으니까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저기 왼쪽에 노랗게 음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대학 간 학생들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안 뽑았는데 지금 고3 학생들 때문에 새로이 뽑게 된 학교들입니다. 연세대학교도 교과 전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생겼고 성균관대도 생겼고 경희대도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신만 잘해도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특목 자사고가 좋은가요? 아니면 일반고가 좋은가요?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쵸?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 따는 부분은 어떨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전체 인원수가 200명일 때 1등급은 4% 하면 8명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 수가 만약에 100명으로 줄었다 그래봐요. 그럼 1등급이 4명으로 줄죠. 그러면 등급은 더 떨어져도 작년 선배들하고 같은 등수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배들의 내신보다 더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들어간 학생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고3 학생들하고 지금 고2 학생들하고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려대학교가 839명에서 1548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못 뽑았던 인을 새로 뽑아서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못 뽑았던 인원을 되도록이면 학생부 종합으로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정시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뽑겠다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못 뽑았던 일을 정시로 좀 많이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도 조금 감소하고 학생부 종합도 또 감소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전체의 정원은 늘어났잖아요. 그죠? 전체의 정원은 늘어났는데 이와 같이 정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인원수가 계속 변동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수험생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 수험생 수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고1 학생 전체 가장 인원수가 많았던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대 학생들을 100으로 잡고 보면요. 그 다음이 82명, 72명, 지금 고3이 그때 인원수에 비하면 약 74%의 인원이 됩니다.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고2로 내려오면서 더 줄었죠. 그죠? 71, 고1 66%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1은 오히려 살짝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약간, 지금 고1보다 약간 늘어나요. 수험생 수가, 학생 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변동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졸업생 대비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때 밀레니엄 베이비 때 2000년대 학번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인서울을 하려면 보통 11%가 되면 되거든요. 11% 상위 누적 11%요. 그 약 한 7만 등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학생 수는 줄었지만 뭐요? 입학 정원은 줄지 않았죠. 그럼 점점 가기가 더 좋은 거죠. 그죠?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모집 인원은 안 줄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가기 더 좋아지잖아요. 훨씬 좋아지죠. 그죠? 좋아지는데 수도권 인서울 가능한 게 약 7만 등이라고 하면 지금 그럼 우리 학생들이 7만 등에 들어간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냐 하면 약 16%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7만 명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11등 하던 녀석이 16등까지 가도 인서울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요건 약간 이제 희망을 드리기 위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대학을 한 7개 대학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약 4%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등 정도 하면 됐는데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약 5.8%, 약 5.9%, 6등까지는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된다. 인원수만 가지고 단순히 계산하면 이런 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만 이런 부분이 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그전 선배들에 비해서는 대학 가기가 약간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자료는 제가 맨 처음에 끌어다 쓰기 시작했더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도 이탈률입니다. 이게 중도 이탈률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중도 이탈을 왜 할까요? 들어간 학교가 만족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공부를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반수나 재수해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학교들이 그런 게 많으냐, 왜 이런 학교들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자, 외대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죠? 작년에 그만둔 게 약 834명이나 관뒀다고 해요. 그래서 제 추측상 외대를 가장 선호하는 학생들의 마지노선으로 만족 못하는 학생들이 누굴까요? 외국 학생들이 가장 마지노선으로 외대 정도 보겠죠.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수하고 나간다. 제가 예상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죠? 약 3.5%의 학생들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려면 바로 전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학생들, 저렇게 관둔 학생들의 약 80% 이상이 정시로 온 학생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온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잘 그만두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원서를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건 취업률 참고하시라고 취업률 한번 올려놔 봤고요. 근데 이 취업률에 대해서는 너무 수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안에 뭐 한 자리, 두 자리 이 정도 차이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숫자 노름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나온 것이지 사실 그런 건 아닌데요. 1등과 꼴찌 사이는 크겠죠. 하지만 같은 등수 내외 1등에서 5등 사이다. 이런 정도는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애가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시 모집은 보면 이 학생들이 고3 올라가서 9월달이 돼야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가. 그리고 정시는 12월달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쪽을 전공하든 저쪽을 전공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할 때 내가 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모두 다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내용과 고등학교 들어와서의 성적이 그대로 유지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적이 오히려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떨어지는 학생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보고 이 표에 의해서 자, 내신이 그래도 좀 좋게 나와 그러면 이쪽 내신보다는 학교 활동 같은 걸 좋아하네 이쪽 부분 이거보단 나는 수능이 더 좋으네 안 좋으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쉽게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5월달에 5월달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부에서 내신이 좀 높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쪽으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좋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밑에 쪽으로 수능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봐야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내신도 좋은데 스펙까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내신 쪽만 좋고 학교 활동은 많이 안 했지만 내신이 좋아요. 그럼 아까 보니까 뭐 있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그죠? 교과전형 쪽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내신이 좋으면 갈 수 있는 데는 많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내신이 좋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표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적성과 진로에 맞추는 학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어요. 제가 매년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좀 유명한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명문대의 인기학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좀 보면 느끼는 점이 좀 있습니다. 학생하고 좀 있으면 여기 재학생들 저기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졸업생 중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간 학생들을 한번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굉장히 당당할 겁니다. 자존감이 높고요. 그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보통 한 80%의 부모님들이 명문대, 인기학과를 보내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문대, 인기학과를 간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가고 싶어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애는 못 느끼도록 하고 있어요, 다들. 굉장히 고단수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급적 본인이 하지 않고 선생님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쪼아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설명에 잘 오셨으니까 대학을 들어가건
본인이 직접 뭔가 하고 싶을 수 있도록 뒤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것만 좀 잘 하시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경영학과다 그러면요. 경영학과는 대체 뭘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의 순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들 잘못 알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세계 대학 평가, 학과 평가를 해보면 그런 걸 한번 보면요. 꼭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경영학과가 순서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죠? 세종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죠. 그죠? 이건 세종대 경영학과라기보다 세종대가 유명한 게 있죠. 호텔 경영 쪽이요. 그죠? 그쪽 학과입니다. 굉장히 취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 학과들, 각 대학에서 키우고 있는 학과들, 이런 쪽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꾸 학교 명문대 이름만 자꾸 생각해서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각 대학에서 이런 인재상을 바란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을 내가 왜 공개하느냐 하면 저런 내용들이 생기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그죠?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에 저런 내용들이 써져 있다면 흥미와 적성, 전공 적합성으로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학생들한테 핫한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심리학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심리학과는 이런 학교들이 세계대학 평가에서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라고 냈고요. 요런 흥미와 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마찬가지고요. 의예과도 사실은 순위를 보면 이런 순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좀 한번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컴퓨터공학 요즘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공학도 각 대학의 순서를 보면 이러한 부분으로 세계대학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자료로 대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나서 보시는 분들의 분석법이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2024학년도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입시에서는 모두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여기에서 보면 수능 출제 범위도 이렇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싸그리 다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논술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부분을 없애버렸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어요. 수상경력 이제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지금 고1 학년서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수상자료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학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그 수상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들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진로활동은 이제 빠졌다고 보고요. 독서활동. 독서활동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독서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긴 하지만 대학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독서 별 의미 없다.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은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대학에서 한 걸까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한 걸까요?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해요. 그렇죠? 저런 내용을 안 보면 못 뽑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 아주 우수한 정평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내용을 수상을 받았으면 그 수상이 어디로 기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특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상이 안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수상란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독서 왜 안 중요해요? 그죠? 내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독서 부분이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죠? 공정성 때문에, 특목 자사고의 유불리 때문에 국가에서 없애라고 한 것이지 대학에서 뽑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이라든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하고 독서를 완전히 버려라?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중명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고3서부터 내신 반영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른 게 지금 오늘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중학교 때 내신 산출법하고 고등학교 내신 산출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때 성적은 일단 성취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성취도로만 평가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이렇게 9등급으로 등급을 냅니다. 그죠? 9등급으로 등급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학교하고 똑같이 등급을 냅니다. 근데 이렇게 내는 거는 전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다 나가요. 근데 이렇게 내는 게 생겨요. ABC로만. ABC로만 내는 게 바로 진로 선택교과 같은 경우는 ABC로만 표가 나오거든요. 성취도가. 근데 이걸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써요. 어떻게 쓰냐 하면 보세요. 자, 만약에 A는 성취도 A를 선택한 학생은 일단 1등급에서 플러스를 합니다. 몇 퍼센트를 했느냐. 1등급이 30%면 1.3이라는 소리입니다. 1.3등급이라고요. 1등급이 60%다 그러면 1.6이 돼요. 1등급이 100%다 그러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됩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과목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딱 봤는데 여기서 보면 성취도 비율을 줬죠. A는 41, 47, 59, 43, 22, 30, 68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1등급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점 얼마니까. 문제는 B등급입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앞에서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준 게 여기서 보면 한 68% 나오죠. 68%가 나오고 B를 했는데 내가 25%면 B를 받은 학생의 등급은 6.9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좀 적게 준 데는 3.36이 나오기도 해요. B를 받았을 때. A를 받으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1점 얼마니까. 근데 B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해주는 선택교과 같은 경우는 B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연히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딱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요 데이터는 제가 직접 학교 알림이 통해서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를 다 24개 고등학교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봤더니 그 중에서 지금 대학 진학률이 59.6%로 단독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대학에서 지금 미래의 인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실력도 아니고 그죠? 미래 인재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지면 좋겠느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한번 써놔봤는데 대표적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과거 5년 전에는 열정이 가장 높다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정이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는 부등으로 봅니다. 열심히만 해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뒤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 얘기는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보내시려고 애쓰시는 거 그만하시고요. 우회적으로든 어떻게 하든 학생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야, 놀러가자 우리. 야, 앉아. 아니, 저렇게